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기계공학 비전공자들을 위한 공부법 및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공자들의 유입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입 경로를 알아보기 전에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제 채널 같은 경우는 거의 기계공학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고, 따라서 주 시청자들이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로 채널에 방문해서 영상을 시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명이 투표를 했고, 그 중에 21%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비전공자로 투표를 하였고, 그 중에 15%는 다른 공학 전공자 분들이셨고, 또한 6% 정도는 공대 출신이 아님에도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로 통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계공학으로 비전공자들이 유입이 되는 경로는 먼저 공대를 나왔는데 기계공학이 아닌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계공학 계열로 이직을 희망을 하거나 혹은 근무하는 그, 그 근무 부서를 어떤 기계공학 쪽으로 옮기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특히 공대 중에서도 기계공학과와 좀 유사한 토목이라든지 건축 쪽 분들이 기계공학 계열로 희망을 하는 것으로 기계공학으로 유입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과 출신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문과 출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기타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그만두고 기계공학 쪽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 저도 잠깐 학원 강사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주로 캐드하고 기사 관련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수강생 분들 중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대부분은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대학생들 중에서는 뭐 물리학과 출신도 있었고, 혹은 문과대를 나왔는데 취직이 잘 안 되거나 일하는 곳에 근무 환경이나 근무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기술직에 대한 희망으로 기계공학 쪽으로 유입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많고, 또 기계공학 쪽 진로 분야가 많기 때문에 타 공학 전공들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유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계공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이면서 기계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 분야로 결국은 이쪽 분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기계공학이 무엇인지는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계공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분들이 생각하는 기계공학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주로 제조업을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공장에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공장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설비 같은 경우도
기계공학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조립 같은 것을 좋아해서 이제 기계공학을 뭐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고, 뭐 자동차 정비라든지 뭐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공학을 이제 떠올릴 건데,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이제 기계공학과 연관되는 그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에, 특히 이제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것을 이제 그 염두를 해서 이제 기계공학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계공학이라고 생각을 그 용어를 사용을 하지만, 이제 엄밀하게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 이 부분이 기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케닉스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는데, 혹은 이제 미케니컬로 번역이 되는데, 그 영어 단어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기계라고 번역이 되지 않고 이제 어떤 역학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따라서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결국 이제 힘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계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힘이 작용을 하는 이제 모든 분야에 그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계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기계공학의 이제 기본 토대는 이제 물리의 역학에서 파생된 이제 4대 역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력학, 그리고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을 우리가 4대 역학이라고 하고, 이제 그러한 역학을 토대로 이제 그 힘이 작용하는 그 이제 물체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현대적 의미로 보면 이제 역학을 토대로 이제 인간에게 유효한이라고 했는데, 그 요가 아니고 이제 효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유효가 아니고 유용한인데,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하면서 그 이응을 이제 빠뜨린 것 같은데, 이제 유용한 실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이제 학문 분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기전자라든지 뭐 컴퓨터 공학 혹은 뭐 다른 공학과 다르게 이러한 역학은 이제 완성된 분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제 역학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역학을 그 공부를 해 두시면 이제 평생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 즉 이제 새로 어떤 그 학문을 따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빡세게 공부를 해두면 이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 지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전공자가 이제 갈 수 있는 취업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네 가지로 추리긴 했지만, 물론 이 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분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또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 가지 분야로 추렸고, 일단 이 네 가지 분야는 이제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만 하면 갈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기계 설계 분야가 있고, 이제 기계 설계 분야는 다음과 같은 이제 기업에 여러분들이 설계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설계직을 이제 뽑는 데서도 대부분은 또 이제 전공자를 또 이제 우대를 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떤 자격증을 따고 그 일단은 이제 중견이나 대기업 쪽으로는 이제 바로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 뽑아주는 이제 중소기업에 가서 이제 조금 경력을 쌓다 보면 이제 이러한 이제 중견이나 대기업 쪽으로 여러분들이 또 도전을 해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신입을 뽑지 않고 이제 신입
그 경력 신입을 뽑는다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중소부터 먼저 가서 그런 루트로 여러분들이 그 도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계 가공 분야가 있겠고, 주로 이제 또 뭐 기계 가공 혹은 이제 생산 분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업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 관리로 들어가는 루트가 있겠고, 앞서 이제 설계직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쉽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루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직업훈련 교사라든지 혹은 이제 강사로 이제 가는 길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국가 기술 자격인 이제 뭐 산업기사나 그 기사 같은 것을 취득을 하고, 직업훈련 교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어떤 교육기관에 이제 교육을 수료를 해야 이제 자격증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훈련교사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교육을 또 수료를 해야 되고, 만약에 뭐 학원 강사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뭐 이러한 자격증만 취득을 하고 뭐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직 공무원이 있겠고, 이제 기계직 공무원은 어떤 이제 뭐 학력이라든지 뭐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비전공자라도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고, 실무에서는 이제 역학은 필요는 없지만 일단 또 시험을 칠 때 또 필요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은 공부를 하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전공자처럼 뭐 깊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계직 공무원이 되면 이제 주로 맡는 업무가 이제 설비 및 시설물 관리라든지 어떤 이제 뭐 시공 감독 같은 그 업무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 취업을 염두에 두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앞서 이제 뭐 기계 설계라든지 이제 기계 가공 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 이제 기계 설계로 가든지 기계 가공으로 가든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면 해동 능력이 이제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설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CAD 툴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은 이제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은 실무에 가시면 이제 역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좋지만,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할 때 뭐 분야에 따라서 활용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활용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뭐 개발 업무라든지 뭐 연구소 쪽으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뭐 활용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뭐 활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계산할 일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역학 개념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기계 도면 해독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계 제도라든지 규격집을 그 찾아볼 줄 아는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어떤 뭐 기업의 그 제품에 따른 이제 설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해독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분야로 가든지 이제 우리가 재료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재료를 선택을 하고 또한 그러한 재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가공을 할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식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기계 가공 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은 캐드캠이라고 하는 또그 공작 기계 관련 그 지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기계 이쪽 분야에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자격증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뭐 기계 설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최소한 기능사라도 이제 전산응용 이제 기계 제도가 빠졌는데 전산응용 기계 제도 기능사라도 취득을 하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산업기사 이상을 이제 취득을 하시면 더 좋고, 가공 쪽은 이제 컴퓨터 응용 그, 그 기계 가공 산업 기사인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그 가공 쪽도 이제 산업 기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고 가면 조금 더 이제 그 취업도 잘 되고, 이제 가서도 또 이제 능력을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기계 가공 기능장을 이제 취득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대우로 그 기업체에 이제 취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뭐 독학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국비 교육이라든지 인력 개발원 교육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빠르고 또 돈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제 폴리텍 대학 과정을 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공학 이수가 가능한 뭐 그 사이버 대학 같은 것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공자 하시면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그 염두를 해 보시는 것도 이제 좋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또 돈이 들고 뭐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그 소개해 드린 이러한 방법을 이제 활용을 그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직업훈련교사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거나 혹은 뭐 강사 쪽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능력개발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신청을 해서 이제 그 교육을 이수를 하면 이러한 직업훈련교사 그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고, 뭐 직업훈련교사에도 이제 뭐 급수가 뭐 1급, 2급, 3급으로 뭐 나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능력개발교육원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이제 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아마 이제 뭐 무슨 또 시험을 치는 과정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학교를 가면 직업훈련 교사 자격을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직업훈련 과정이 아닌 그냥 일반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캐드 강사라든지 혹은 뭐 자격증 관련 그 강사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만 취득을 해서 그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국어라든지 영어, 우리가 어떤 기계 관련해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어라든지 영어, 한국사와 같은 과목을 여러분들이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에 관련해서는 이제 구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과목 플러스 이제 기계 일반과 이제 기계 설계라는 과목으로 이제 시험을 치고, 이제 기계 설계는 뭐 기계 설계라는 학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고 이제 과목이 있기 때문에 뭐 기계 설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기계 일반은 이제 기계 말 그대로 기계 일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계공학 관련해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는 있지만 그 내용이 이제 깊게 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조금 광범위한 부분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공부량이 많을 수는 있지만 뭐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공무원 수험서를 사서 공부를 하시면 뭐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기계 일반과 기계 설계에서 이제 기계 일반에 보면 이제 기계 공작법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데, 이제 그 기계 공작법과 기계 설계 플러스 다음에 또 두 과목을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야 이제 7급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한 그 내용을 이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이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가서 뭐 시험 안내 부분 등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뭐 시험 문제도 이제 관연도 시험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문제와 정답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물론 이 부분은 뭐 비전공자뿐만 아니라 뭐 전공자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배우고 이제 공부하라인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토대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편적인 이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기업이라든지 뭐 분야에 따라서 그 지식의 내용은 천차만별이고, 그 내용도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진짜 지식은 여러분들이 가는 이제 산업 현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을 쌓으면서 이제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역학은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역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역학은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실무에서 진짜 필요한 과목은 어떻게 보면 뭐 기계 제로라든지 기계 공작법, 이제 기계 설계라고 하는 이 과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는 더 필요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비전공자시면 역학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이러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툴 사용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높이게 되면 결국은 실무에서는 이러한 툴을 사용해서 우리가 뭐 어떤 3D 모델링을 한다든지 도면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역학을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러한 툴을 사용할 줄을 모르면 결국 이제 실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뭐 기업이나 이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설계 툴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A 활용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면 이제 이러한 분야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융합공학 시대이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무에 가서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가리지 말고 배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화 설계 쪽으로 여러분들이 간다라고 하면 이제 뭐 전기전자공학에서 배우는 그러한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한 뭐 최근에는 이제 코딩 같은 경우는 뭐 어떠한 분야로 가든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분야의 지식을 만일에 여러분들이 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